과거에 그 해방 6.25 때. 이후에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친미주의자들이 이제 네네. 쭉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 뭐 박정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전두환 뭐 여기까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6.25 전쟁을 막아줬고, 와서 싸워줬고, 물론 뭐 와서 많이 네네. 죽고 많이 다치고 한 건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막 절대적인, 그다음에 우리가 못 살을 때 저도 그런 거 먹고 네. 컸는데 우유도 주고 먹을 예, 것도 주고. 예. 물론 뭐, 그런 부분은 그 다 인정하지만 예. 그때는 그 유엔군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유엔에서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만들어진 네, 것이고 네. 지금 유엔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못 만들죠. 예, 지금 계속 그 하마스 전쟁 거기서도 유엔의 결의안이 다 그 부결되잖아요. 거부권 행사. 미국이 지정하면은 러시아가 거부권. 네네. 러시아가 뭘 하면은 미국이 거부권. 예, 이렇게 예. 되더라고요. 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요. 한반도에 다 그 개입하자. 그거 다 거부할 거예요. 예. 그럼 예. 미국 혼자 개입하려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아니 안 할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북한의 속셈은 미국의 힘을 분산시킨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조로의 기회다.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일본에 대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 너 가만히 있어라. 예. 푸틴이 말했습니다. 예. 그 로일 관계를 파탄 나게 한 것은 일본이다. 네. 우리는 다시 대화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대화하자, 일본. 네. 그러면 일본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북한은 북한에 대해서도 일본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무조건 만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국만 중간에 그러니까요. 낙동강 오래 할 시제가 예. 되는 거죠. 미국은 힘이 빠지고, 예. 예, 그러니까 한반도는 마지막 가야 되겠네. 예. 해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에는 계속 무기를 줘야 되고 한반도에 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먼 데서 하는 존재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이 진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있다. 물론 있죠. 여기 미군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예. 주일미군도 있지만 예. 그래도 그것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요 60일간만 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반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60일 끝나고 이제 전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이게 한국군이 그냥 북한하고 북한이 한 방 이게 핵미사일을 터뜨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북한에서 핵미사일이 터져도 남한도 피해를 보고 네네. 다 남한이 피해를 보지 뭐 미국이 피해를 보진 않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강력한 힘으로 북한 정권을 존식시키겠다. 그 이전에 예. 연산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무조건 이제 대결 구도로 가려는 기미, 조짐 이미 뭐 그런 기조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윤석열 정부에. 근데 이 대결 구도보다는 화해, 데탕트 이런 게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가야죠. 예, 가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저도. 진짜 군인들이면요. 그리고 군인의 위에 있는 장군들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전쟁 언제라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하지 않는 게 낫다. 예. 군인의 목적은 싸우는 데 있지만은 싸운다기보다 싸움이 안 일어나게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게 저희가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거 잘못 해석해 나가고 언제든지 저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북한은 오히려 억제력으로 갖고 있는 그것을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과장해가지고 북한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간조해가지고 선제 공격이라든가 선제 타격이라든가
또 일본에도 유엔사가 7군데 있다라든가 예. 그러면 남한이 다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 계속 해외 순방만 하는 것은 예. 이게 그러니까 톤스콘자로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엊그제 어디 SNS 커뮤니티에 보니까 어느 부부의 해외 여행 일지 이래가지고 1월 달부터 쭉 이렇게 12달 내내 해외를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도- 분이 말했어요. 어떤 분이 예, 책 아니고요. 예. 북한이 진짜 공격할 곳으로 생각하여서 해외에 나가시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사실은 용산을 이 공격하는 곳을 한반도에서 의뢰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일본 사람들은 또 옛날 6.25 때 경제 부흥을 이뤘지 않습니까? 일본이 미국 물자를 가지고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도 갖다가 주는 게 훨씬 빠르니까. 네네. 예. 또 그래서 기술력도 있고 일본에. 예. 네, 그러나 조금 다른 부분은 예. 북한이 그러니까 장거리 예를 미사일. 들면 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일 미군이 개입한다. 예. 예.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의 주일 미군도 미사일을 공격한다. 그렇죠. 이게 일본 쪽의 생각이거든요. 예, 예. 그 경우는 주일 미군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쿄도 공격 대상이 된다. 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위험은 없애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북일수교 하면서 예, 우리에게는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 그런 확약을 받고. 예, 확약을 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포산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일제 간점기에 그게 뭐 100억 달러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거 주면서 그러면 북한 쪽에서도 일본을 공격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결국은 남한만 한국만 이상해지는 남아있는 거죠. 예. 한국만 점령하고 예. 미국이나 일본 개입하지 말아라. 예. 그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뭐 하고 있겠죠. 하고 하는데- 있으니까 해외로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예. 이제 그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인정하기가 싫고 자기들이 이제 집권 수단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중에서 아직도 북한에 대한 이제 그 피해 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70 넘어가신 분들은 6.25를 조금이라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진짜 엊그제 어떤 신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사상이라는 건 진짜 위험하다. 네네. 사상이라는 건 너무 사상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 사상, 특히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떤 터부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네네네. 지금 70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문제가 나오면 북한 문제를 가지고서 딱 얘기를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분리할 때 북한을 갖다가 개입을 시키면은 이게 넘어가거든요. 위야무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한미일 동맹도 자기들 정치적인 어떤 난국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예. 물론 있으니까 억제를 해야 되지만 예. 그것을 과도하게 근대 정치에 이용한다라는 면이 있다면 예. 그거는 오히려 한국 전체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네네. 한일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가 뭐고 또 앞으로 장래적으로 좀 더 미래 발전적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아무래도 저는 지정학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간대국 사이에 예. 끼어 있는 게 한반도, 예.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나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함께 가는 곳이고요. 예. 한때 그러나 미국하고 일본이 싸웠을 때는 예. 여기 이 지대에 그러니까 한반도 그리고 만주, 중국의 연해 지대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제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대일본 제국. 예. 이것은 미국에서 보면 해안 세력에서 보면 대륙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일본이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을 해안 세력이지만 패배시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본도 대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여기에 그것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사이에 사실 일본하고 한국이 끼어 있는 대단히 작은 나라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이 두 나라가 다른 나라를 화해시킨다라는 목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세계 평화, 동북아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두 나라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관점이 가장 일본하고 한국이 그 굉장히 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그래도 조정자 역할을 같이 하자. 같이 하는, 같이.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일본하고 한국이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북한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한반도니까요. 한반도하고 일본은 그러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지대로서 이제 각성이 되면 미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어딘가에 붙어가지고 잘못하면 굉장히 희생이 되는 전쟁의 한가운데 이제 소용돌이 속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자, 일본하고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발전적으로 동맹 이렇게 같이 형제국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우선은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시 모델은 독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이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또 그 유대인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상 이것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교육, 학교 교육도요. 나치에 대한 철저한 그거는 나빴다라는 교육을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일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뭐라 할까 사과를 했다. 뭐 사과는 몇 번이나 했죠.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인 교육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교육 그러니까, 자체를 전혀 과거에 자기들이 이제 대동아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일으켰던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고 뭐 잘못했다 뭐 이런 부분 반성이 없다는 거죠, 교과서에. 교과서에 그냥 사실만 위주로 나와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에 있어서는 극우파들은 대비한 전쟁은 아시아를 해방시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식민지 지배라는 것은 이건 뉴라이트 사관이죠. 그 식민지를 발전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다 좋은 것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배산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 만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초기에 과거가 나빴고 절대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그 독일 수상이 과거 우리는 좋은 것을 했다. 나치도 좋은 것도 했다. 그러면 법으로 처벌을 그 날에 사임해야 돼요. 이게 독일입니다. 일본은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우리가 침략을 언제 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우리가 가서 도와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된다면 그 도대 위에 한국하고 한반도하고 이제 그 앞으로를 논의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서 자꾸 이제 자기들하고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는 결코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교수님.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30%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거죠, 지금. 아주 심하죠.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젊은 국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존재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힘이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한국도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고 제일 낮죠. 제일 낮죠. 그러니까 일본을 가파르게 달아가고 있는데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계속 일본 자체가 한국보다 위에 있다. 그
환상이 지금 계속 여러 면에서 깨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 일본도 한국하고 예. 대등한 관계로 협력하는 것을 예. 사실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역사를 전상해 나가면서 예. 한일 관계의 지리적인 위치에 맞는 그러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만이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예, 협력해서 중재자 중재자 역할을, 역할을. 그리고 러시아도 이게 대국이기 때문에 역시 로중 미 이 안에서 확실한 중재자 역할을 하면 이 평화 이 지대 평화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부분에서의 평화에도 많이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이제 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나 어떤 모든 정책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이나 충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그래서 그 한일 관계 개선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올바르게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 향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은 어딘가에서 좌절될 것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그 방향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미국은 한일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양 나라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를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올바르게 설득하면서 일본도 올바르게 설득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사실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국익을 내놓고 내던지고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역시 국민들이 반영할 수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인보다도 한국 역사에 대해 조예가 깊으시고 또 한국의 발전을 한국인보다도 더 염원하고 계신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호사카 교수님이라고 여쭙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